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진다. 이상하지 않은가? 삶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진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때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몇 년 전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 그것들이 습관처럼 떠오르고 어느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어제의 후회인가? 내일의 걱정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느낀 서운함인가? 그것들이 당신을 따라다닌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내려놓으려 해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는 말이다. 당신도 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비우고 싶은데 무엇을 비워야 할지 모르겠고, 버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버려야 할지 알 수 없다.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 당신이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중 상당수는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대, 세상의 기준, 관습적 의무감,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들이 언제부턴가 당신의 마음인 것처럼 자리 잡았을 뿐이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자신의 것이 아닌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다. 이대로 가면 달라지지 않는다.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지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쌓인다.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직면할 차례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은 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밝은 면을 보려 노력하라고. 당신도 해봤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또 사람들은 말한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줄이고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맞는 말이다. 당신도 시도했을 것이다. 화가 났을 때 참으려 했고, 서운할 때 이해하려 했고, 불안할 때 무시하려 했다. 그런데 참으려 할수록 화는 더 커졌고, 이해하려 할수록 서운함은 더 깊어졌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실제로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희미해지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 당신도 알 것이다. 10년 전 일인데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방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것들은 증상을 다루는 방법이지 원인을 다루는 방법이 아니다. 마음이 왜 무거워지는지, 무엇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노력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다. 버리려 하지 말고 먼저 제대로 보라. 우리는 마음속 짐을 빨리 버리고 싶어 한다. 후회, 미련, 분노, 집착. 그것들이 무겁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면하고 억누르고 잊으려 한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반대를 말한다. 버리기 전에 먼저 똑바로 보라고. 당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것이 왜 무거운지,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저 무겁다는 것만 안다.
답답하다는 것만 안다. 그래서 아무거나 내려놓으려 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한다. 제대로 보지 않고 버리려 하면 버릴 수 없다고. 아니,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도 없다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약용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안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발견했다. 정약용은 위대한 학자였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는 고통받는 한 사람이었다. 1801년 정약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다. 서울에서 전라도 강진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했을까? 분노였을 것이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억울함이었을 것이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남겨두고 온 가족들, 특히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 유배지에서의 18년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시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억울함이었다.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도 억울함이었다. 그는 그 감정을 지우려 했을 것이다. 억누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 정약용은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억울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는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지, 무엇이 집착을 만드는지, 어떤 생각이 고통을 키우는지. 그는 기록했다. 자신의 감정을, 생각을, 마음의 움직임을. 그것은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을 해부하는 작업이었다. 어떤 날은 오늘은 아침부터 분노가 일었다. 그 분노는 정오까지 이어졌다고 적었다. 어떤 날은 집착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붙잡지 않으려 했다고 적었다.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다. 그도 당신처럼 흔들렸고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발견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약용이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이것이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요한 것이 정상이고 흔들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약용은 반대로 봤다. 마음은 본래 움직인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붙잡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 그 순간 마음의 감정이 일어난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하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다. 마음이 반응한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당신은 그 감정을 붙잡는다.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시작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만 저래. 생각이 생각을 낳는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정체성이 되고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된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봤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파도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를 붙잡는다. 파도를 손에 쥐려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 순간 파도는 물이 되고 그 물은 당신 안에 고인다.
나이가 들수록 이물은 점점 쌓인다. 10년 전의 서운함, 20년 전의 후회, 30년 전의 상처. 그것들이 층층이 쌓여 당신의 마음을 채운다. 당신은 그것들을 잊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잊지 않았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쌓아둔 것들 중 상당수는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기대를 당신의 목표로 착각했고, 세상의 기준을 당신의 가치로 착각했고, 관습적 의무를 당신의 책임으로 착각했다. 그것들이 당신 안에 들어와 마치 당신의 일부인 것처럼 자리 잡았다. 정약용은 이것을 외물의 끌림이라고 불렀다. 외부의 것들이 당신을 끌어당긴다. 명예, 인정, 성취, 소유. 그것들은 본래 외부에 있는 것인데 어느새 당신 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지배한다.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자신으로 착각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로 마음을 채웠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가? 왜 마음을 비우려 해도 비워지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억누르려 한다. 화가 나면 화내지 말자고 다짐한다. 욕심이 생기면 욕심 부리지 말자고 스스로를 경계한다. 집착이 일어나면 집착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억누르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진다. 정약용은 이것을 억지라고 불렀다. 억지로 멈추려는 것. 문제는 억지로 멈춘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고요를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해.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고요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 애쓴다. 그런데 고요는 목표가 아니다. 고요는 결과다. 올바른 태도의 결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다. 고요함은 움직임 안에 있다. 무슨 말인가? 고요는 움직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파도는 여전히 일지만 당신은 그 파도에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책 때문이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계속 흔들릴까? 왜 나는 내려놓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또 다른 짐이 된다. 당신은 마음의 짐을 덜려다가 오히려 자책이라는 새로운 짐을 더하게 된다. 정약용이 발견한 핵심은 이것이다. 문제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다. 충분히 애썼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이제 방향을 바꿀 차례다. 버리려 하지 말고 먼저 제대로 보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발견한 첫 번째 전환점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방법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이 있었다. 첫 번째 흔들림을 인정하라. 정약용은 자신의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았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했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정하는 순간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화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가 된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화는 여전히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화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은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생각을 붙잡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오른 생각을 붙잡는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 생각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는 동안 생각은 점점 커진다. 정약용은 다르게 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었다. 아,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인식한 뒤 붙잡지 않았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게 두었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것을 정약용은 관이라고 불렀다. 지켜보기. 세 번째,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정약용은 이것을 명확히 구분했다. 버려야 할 것들: 타인의 기대, 세상의 인정, 증명하려는 욕구,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비교하는 습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자신의 본래 마음, 진짜 원하는 것, 스스로에 대한 존중, 현재 이 순간의 경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둘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려야 할 것들은 꽉 붙잡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내던진다. 타인의 시선은 신경 쓰면서 자신의 마음은 외면한다. 세상의 기준은 따르면서 자신의 기준은 무시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외모를 버리고 본심으로 돌아가라. 외부의 것들, 당신이 아닌 것들을 놓아주고 본래의 당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네 번째, 매일 조금씩 관찰하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록이 아니었다. 관찰이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무엇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마음은 그저 배경처럼 존재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진다. 그제야 내 마음이 이렇게 됐구나 깨닫는다.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다.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물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원하라고 한 것인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외부적으로는 자유를 잃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유를 얻었다. 그는 자신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마음은 본래 가벼웠다는 것을.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갑자기 완벽한 평온을 얻거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정약용 자신도 그랬다. 그는 18년 동안 여전히 흔들렸고 고통스러웠고 외로웠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흔들리는 시간이 짧아졌다. 예전에는 누군가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침에 눈 뜰 때까지 그 말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상처는 여전히 받는다. 화도 난다. 그런데 그 감정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 몇 시간 혹은 몇십 분.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자신에게로. 관계에서도 달라진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흔들렸다. 저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그리고 붙잡지 않는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다. 선택도 명료해진다. 예전에는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불안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이 당신의 선택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묻는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타인이 아닌,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변화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되 빠르게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넘어지되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당신 안에 공간이 생긴다. 예전에는 마음이 온갖 것들로 꽉 차 있었다. 걱정, 후회, 불안, 집착. 그것들이 빽빽이 들어차서 숨 쉴 공간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여전히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 감정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이 감정을 붙잡을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자유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것. 생각하되 붙잡지 않는 것. 경험하되 쌓아두지 않는 것.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다. 18년간의 유배도 엄청난 깨달음도 필요 없다. 정약용이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 하루 한 번만 해보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말해보는 것. 화가 날 때 화가 난다고 인정하는 것. 불안할 때 불안하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게 전부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분석하려 하지도 마라. 그저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식하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라. 하루 중 3분만 멈춰서서 물어보라. 지금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내 것이 아닌 게 있지 않은가? 누군가의 기대를 당신의 목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기준을 당신의 가치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묻는 것. 이것은 정말 내 것인가? 당신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고요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은 타인의 기대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증명하려는 욕구이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이런 말을 남겼다.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18년 동안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내려놓았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발견했다. 마음은 본래 가벼웠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계속 담아왔을 뿐이라는 것을. 당신의 마음도 본래는 가벼웠다. 무겁게 만든 것은 시간이 아니다. 나이가 아니다. 당신이 마음에 담아온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이다.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계속 들고 갈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버리기 위해 애쓸 것인가, 제대로 보기 위해 멈출 것인가, 고요를 목표로 삼을 것인가, 흔들림을 인정할 것인가. 정약용은 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방법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감정을 인정하는 것,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묻는 것. 이것은 정말 내 것인가?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연습될 것인가? 그것은 당신이 오늘, 이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멈춰서서 제대로 본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보인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마음은 본래의 가벼움으로 돌아간다.